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전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142페이지. 자, 142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같은 종의 동물에 대한 자료다. 자, 1과 2가 교배하여 3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1과 2가 교배를 해서 3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라지 H가 있으면 기억이 발현이 된대요. 그러면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게 우성유전자, 스몰 h는 라지 h가 있으면 기억, 그러면 기억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고, 똑같 대립유전자 R에 있으면 니은이 발현이 된다. 대문자 R은 소문자 R보다 우성이고 R에 있으면 니은이 발현이 되니까 이 니은도 정상보다 우성이다라는 걸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얘네들이 각각 상에 있는지 아니면 성에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표는 1부터 3의 성과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 1은 Y다. 그리고 기억이 발현됐다. 그러면 1은 대문자 H를 갖고 있고 니은은 발현이 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r만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암컷이래요. 그러면 엄마겠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 모두 발현이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태어난 얘가 컷이래요. 그리고 기억이 발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스몰 h를 봤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h가 상에 있다라고 하면 h가 될 거고, 만약에 h가 성에 있다라고 하면 hy가 되겠죠. 아직은 모르고, 그 다음에 니은을 갖고 있으니까 R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도 아직 모르는 자리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가부터 다는 각각 1부터 3의 세포 중 하나다. 암컷은 XX, 수컷은 XY. 그러면 핵성 그림을 분석을 해볼게요. 가는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니까 핵성은 N이고 감수 2분열이겠네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얘도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니까 N이고, 굳이 따지면 얘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다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EN이고 염색 분체가 없으니까 G원기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모두 다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XX다. 그러면 2는 다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스몰 h가 있고 여기는 스몰 r이 있다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가와 나는 각각 1과 3의 세포 중 하나죠. 그런데 가를 보니까 같은 종인데 가에선 없던 조그만 염색체가 보이죠. 그러면 얘가 Y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와 상동 염색체로 보이는 게 검은색이죠. 그러면 얘가 X 염색체에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H는 X 염색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상동 염색체가 될 수 없냐라고 하면 가에서는 R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는 성 염색체가 아니라는 거. 생식세포는 성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상 염색체다라는 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니까 염색체 조성이 똑같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스몰 r이 올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그럼 나도 일단 수컷일 텐데, 왜 수컷이 되냐면 1과 3 둘 다 수컷이니까 가도 수컷 거 나도 수컷 건데 1과 3인지는 모르는 거. 자, 그런데 얘를 보니까 나에서 X 염색체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X 염색체는 소문자 H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 거냐면 3 거죠. 왜 3 거냐면 1은 H가 성 염색체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거고, 그러면 나는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도 이 자리에는 y가 와야 되는 거죠. h가 성 염색체에 있으니까. 그런데 1은 x 염색체로 대문자 h가 있는 x 염색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나는 스몰 h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3이고 가는 1일 거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자리는 뭐가 올 거냐면 스몰 r이 오겠죠. 왜? 라지 r은 엄마한테서 온 걸 거. 아빠는 라지 r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이 스몰 r 두 개 중에 하나를 주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스몰 r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부모 자손 관계를 따지면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스몰 r이다 우리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2가 아니라 1의 세포인 거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1과 2가 교배해서 자손이 태어난대. 3의 동생이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 자손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된대요. 그러면 기억이 발현이 되려면 라지 H가 있어야 되고, 니은이 발현하려면 라지 R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손에서 라지 H를 받을 확률은 이 중에서 H가 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인 거. 왜 이게 4분의 3이냐면 전체에서 라지 H를 안 받을 확률, 얘와 얘죠. 스몰 h, y가 될 확률을 빼면 되죠. 이 스몰 h는 2에서 줄 확률이고, 이때 2분의 1, y
y는 1에서 올 확률이고 이때가 2분의 1. 그래서 스몰 h y가 올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1에서 전체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또 여기다가는 이제 부모의 생식세포, 여기에다가는 자손의 유전자예요. 자, 1은 라지 h를 주거나 y를 주고, 2는 대문자 h를 주거나 스몰 h를 주고,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이 자리는 대문자, 이 자리는 대문자 y, 이 자리는 대문자, 소문자, 이 자리는 소문자 y. 그러면 4칸 중에서 3칸이 대문자가 있으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손이 대문자 r을 받으려면 아빠는 동형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엄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엄마가 대문자 r을 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8분의 3이다 라는 거.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철수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일부를 제시를 했다. 지금 보면 얘네 둘은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상염색체고, 얘는 모양이 다르니까 성염색체, 그리고 철수는 남자, 그리고 이 D가 X염색체에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표는 철순의 가족에서 얘들의 존재 유무를 나타냈고, 그리고 대립유전자 관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아빠는 XY이고 일단 대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모르고 D도 모르고, 일단 근데 Y는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성염색체는 XX일 거고, 일단 라지 A를 안 갖고 있으니까 스몰 A겠죠. 그리고 라지 B도 안 갖고 있으니까 스몰 B가 되겠죠. 왜 이렇게 나오냐면 A와 B는 상염색체에 있죠. 상염색체에 있으면 대립유전자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는 둘 다 대립유전자를 안 갖고 있으니까 모두 스몰 A가 될 거다라는. 그 다음에 D는 하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는 상황. 그리고 철수는 XY가 될 거고,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모르고, 여기가 기억, 그 다음에 DY인 거. 그 다음에 여동생은 성염색체가 XX겠죠. 라지 A를 안 갖고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를 하나를 갖고 있고, 여기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D는 스몰 D만 2개를 갖고 있고. 왜 여동생이 스몰 D 2개가 확정이 되냐면, D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고 X염색체에 있는 거고, 여동생은 X염색체 2개를 갖고 있는 거, 여자니까. 그래서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된다는. 자, 이제 빈칸을 세워봐야 되는데, 이 빈칸은 자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돼요. 철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볼게요. 일단 철수의 라지 A는 아빠한테서 온 걸 거고, 엄마는 둘 다 스몰 A니까 이 두 스몰 A 중에 하나를 줬겠죠. 그 다음에 이 라지 B는, 엄마는 둘 다 스몰 B니까 이 라지 B는 아빠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이 두 칸 중에 하나는 라지 B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는 두 스몰 B 중에 하나를 준 거겠죠. 그러면 이 기억 자리는 스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수의 성염색체 DY에서 이 Y는 아빠한테서 온 걸 거고, 그러면 이 D는 엄마한테서 온 거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 이제 여동생을 볼게요. 여동생은 스몰 A가 2개. 그러면 이 스몰 A는 각각 하나씩은 아빠와 엄마한테서 받은 거. 그러면 아빠한테서도 스몰 A를 받았기. 그러면 이 자리는 스몰 A가 될 거고, 나머지 스몰 A는 엄마한테서 온 게 확실하니까 선 안 그을게요. 그 다음에 여동생의 이 라지 B는 아빠한테서 온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엄마는 스몰 B만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스몰 B만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여기에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스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성염색체에 있는 D가 스몰 D, 스몰 D니까 각각 엄마와 아빠한테서 하나씩 왔겠죠. 그러면 얘가 아파트에서 왔으면 이 자리가 스몰 D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여기서 와서 엄마의 나머지 자리는 스몰 D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은 스몰 B이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엄마는 라지 D와 스몰 D를 모두 갖는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라지 D가 아니라 스몰 D를 갖게.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손의 유전자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네, 영원히 몰라요. 찾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우리가 가계도를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볼게요. 다음은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라고 제시를 했고, 형질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유전에 해당될 것처럼 보이죠. 한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는 3가지가 있대. 그리고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 자, 대립 유전자가 3가지다. 그러면 이건 일반 유전이 아니라 복대립이다.
표현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가 여러 개인 거.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ABO식 혈액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형접합성은 우성 형질만 표현이 된다. 당연한 소리. 복대립 유전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모두 명확하다. 그러면 표현형의 수는 뭐랑 똑같냐면 유전자 수랑 똑같아요. 자, 유전자형 아니에요. 유전자 수예요.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다시 말하면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표현형 수가 유전자 수보다 많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ABO식 혈액형.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확인을 해주시고, 지문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라지 A는 표현형이 다른 유전자형과는 다르다. 이 말은 그 라지 A의 표현형은 다르다라고 지금 추가 조건을 제시를 했다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유전자형은 6가지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지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 B, 그 다음에 AC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B, BC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C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유전자형은 총 6가지 맞고, 그 다음에 표현형을 보면 얘는 원래는 이 추가 조건이 없으면 얘도 A, 얘도 A, 그 다음에 얘도 A인데 지금 추가 조건에 의해서 얘네 둘과는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모두 C겠죠. 그러면 표현형이 4가지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AB와 AC인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대. 그러면 얘는 생식세포는 AB를 가지고 얘는 생식세포로 AC를 가지겠죠. 그러면 교배한 자손은 AA, AP, AC, BC가 되겠죠. 자, 표현형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더라. 그러면 1개, 2개, 3가지의 표현형이 나오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다인자일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4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다행히 얘는 독립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가 있으면 어둡고 소문자가 있으면 밝게 한다. 그 다음에 유전자 종류에 상관없이 개수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이 되더라. 이게 다인자 유전의 특성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모두 이형접합인 두 개체 사이에서 다양한 자손이 태어난대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피부색 유전은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틀렸고, 자, 다인자 유전 특성,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이 여러 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니은 볼게요.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왔다. 얘는 지금 대문자가 4개고, 그 다음에 얘도 대문자가 4개네요. 그러면 대문자 수가 똑같으니까 피부색 형질이 같겠죠. 유전자 종류에 관계없이 수에 의해서만 형질이 결정되는 게 다인자 유전의 특성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냥 디귿 볼게요. 자, 기억이 뭐냐면 부모가 모두 이형접합인 경우 이때 우리가 표기하는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얘와 동일한 피부색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대문자가 0개죠.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가 0개일 확률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2의 n분의 nck다. 이 n은 유전자의 개수, 얘는 대문자 수. 그러면 여기서는 2의 총 들어갈 유전자가 8자리죠. 8이 되고, 그래서 앞에 8,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대문자가 0개일 확률. 그래서 2의 8승분의 1이니까 256분의 1이더라. 맞고,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생물 P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하나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니은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인자에 해당을 하더라. 자, 다인자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이 2쌍 이상이면 걔는 무조건 다인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은 아직 조건이 안 나와 있는데 니은은 일단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 가는 P의 상염색체 일부다. 자, 상염색체가 2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억도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이 있네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연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표현형의 개수를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총 7가지가 나왔다는 게 특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인자,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성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새쌍. 자, 니은은 지금 새쌍의 유전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지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항상 2형 접합이죠. 그러면 2형 접합이면 우리들의 표기 방식에 따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유전자형을 표현하면 모두 2형 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모두 2형 접합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6에서 0, 그러니까 총 7가지죠. 아, 그러면 얘는 독립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였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왜 독립이냐면 지금 최대치랑 똑같죠. 표현형의 가지수가 예상되는 최대치랑 똑같다 라고 하면 독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해 주시고, 자, 보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억의 유전은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틀렸고, 그냥 니은 볼게요. 기억의 유전자형이 모두 스물인 개체와 피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니은은 이렇게 됐고 P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데, 유전자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가 P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둘 다 동형접합이니까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고, P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둘이 교배해서 태어난 자손은 이렇게 만난 걸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억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A와 B는 다인자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유전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 수가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수가 하나고,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수가 하나죠. 유전자형이 비록 다르지만 대문자 수가 똑같죠. 그러면 다인자에서는 표현형이 동일하다. 결국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니은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거. 모두 2형 접합. 이때 생식세포가 이 유전자를 가질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 말은 지금 얘네가 독립이냐 아니면 연관이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얘가 독립인 걸 찾았어요. 독립이면 각각 유전자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3승이 돼서 8분의 1이 맞게 되더라 라는 거. 답은 2번이다 확인했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면 얘는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인 거고, 그 다음에 가를 가진 남자와 정상인 여자 사이에서 딸은 모두 가를 가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총 4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가가 우성이냐 아니면 가가 열성이냐, 그 다음에 A가 상염색체에 있냐 아니면 A가 성염색체에 있냐,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원래 가게도 보면은 바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번 경우,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해서 4번 경우다 라고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1번은 가가 우성이면서 A가 성염색체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가 가가 되고 여기가 정이 되는 거. 가를 가진 남자는 A가 되거나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고, 여자는 모두 스몰 a가 되는 거죠. 왜? 가가 정상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둘이 자손을 낳으면 일단 얘는 라지 A, 스몰 a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나오거나 아니면 스몰 a, 스몰 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딸은 정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아닌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2번이면 남자는 무조건 AY가 되고 여자는 AA가 되죠. 그러면 딸이다 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무조건 A를 줘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스몰 a를 줘야 돼요. 그러면 딸이 가의 형질을 갖게 되겠죠, 모두. 그러면 얘가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가가 열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라지 A는 정상을 나타내고 스몰 a가 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자면 3번은 상염색체 있는 거, 그럼 남자는 스몰 a가 될 거고, 여자는 라지 A에다가 여기다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고, 이러면 남자는 무조건 스몰 a만 주고, 그 다음에 여자는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가 나타나지만 정상도 나타나죠. 그래서 3번도 안 되고, 그럼 4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으면 남자는 스몰 a y밖에 안 되고 여자는 똑같이 라지 A, 스몰 a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자가 라지 A를 주면 딸은 정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라지 A가 정상이니까 그럼 얘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엔 이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거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색체 위치는 X 염색체 반성 유전이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를 가진 여자와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가를 가진 자녀와 정상인 자녀가 모두 있다. 가를 가진 여자라고 했으니까 라지 A, 여기다가는 라지 A도 올 수 있고 스몰 A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인 남자다 라고 했으니까 스몰 A Y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가를 가진 자녀와 정상인 자녀가 태어났다. 이 말은 정상인 자녀에서 일단 스몰 A 또는 스몰 A Y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기억은 라지 A Y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아까 했고,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X 염색체에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대요. 그러면 AY 더하기 AA, 이때 자녀가 가를 가질 확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로 그려볼게요. AY A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자녀가 가를 가진다, 그거는 라지 A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4칸 중에 3칸이 라지 A가 존재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더라 라는 거고, 아니면 여사건으로 하셔도 돼요. 1에서 Y를 받을 확률 2분의 1, A를 받을 확률 곱하기 2분의 1 빼면 4분의 3. 디귿 볼게요. 자, 가를 가진 남자가 AY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라고 했으니까 스몰 A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자, 여기서 아들은 무조건 정상밖에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빠는 Y 염색체를 줄 거고 엄마는 스몰 A밖에 못 주니까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스몰 A Y를 갖게 되니까 정상일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8번은 우리 가계도를 봐야 아는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미맹과 정록생명에 대한 우열관계를 제시를 했다. 그리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름 유전자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 자, 미맹은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 정록생명은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핵상 그림을 보니까 지금 부모는 부가 아빠, 그 다음에 모는 어머니. 자, 그림을 보니까 A는 똑같죠. 모양도 똑같은데 B는 모양이 다르죠. 이 말은 A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이 B가 성염색체에 있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억, A와 A는 모두 성염색체다. 성이 아니라 상에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모두 정록생명이다. 아빠는 무조건 여기서 Y만 줄 거고 엄마는 무조건 스몰 B밖에 못 줄 거예요. 근데 스몰 B가 정록생명이죠.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정록생명일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엄마가 스몰 B가 아니라 라지 B 스몰 B면 이 경우는 엄마는 표현형이 정상이죠. 그런데 정록생명을 유발하는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죠. 이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태어난 자손,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록생명이 될 가능성이 생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네, 보인자다 라고 했었어요.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디귿 볼게요. 자, 이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대. 그러면 아빠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Y, 어머니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 상태에서 자녀가 미맹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AA가 되고 정록생명이다 스몰 BY가 되거나 스몰 BB가 될 확률,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몰 A가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유전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스몰 A를 받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왜냐면 아빠한테서 2분의 1, 엄마한테서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아니면 그림을 직접 그리면 돼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에서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이만큼.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면 엄마는 무조건 스몰 B를 주죠. 그럼 아빠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빠가 라지 B를 주면 생명이 아닌 거죠. 아빠는 이 Y 염색체를 줘야 되니까 이 둘 중에 Y 염색체를 줄 확률 2분의 1이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생명기려면 라지 B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겠죠.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곱하면 8분의 1 맞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가계도 문제라서 다음에 보고, 자, 22번 148쪽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성별과 유전자형에 따른 유전형질 기억의 발현 여부를 제시를 했다. 기억의 발현 여부는 이제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방금 전까지는 유전자형을 대문자와 소문자형으로 표현을 했죠. 이 말은 대문자가 무조건 우성이고 소문자가 무조건 열성 유전자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와 그 다음에 스타를 제시를 했어요. 이 말은 이 둘 중에 누가 우성 유전자인지도 찾아라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대문자와 이 스타를 제시한 경우에는 유전자의 우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에서 우열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네, 이형 접합에서 표현형으로 우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를 보니까 A가 있으면 기억이 발현이 되고 A 스타가 있으면 기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형접합 A와 A 스타가 있을 때 기억이 발현이 돼요. 이 말은 이형접합에서 표현형이 발현이 되는 유전자가 우성인 거죠. 그러면 남자에서는 라지 A가 A 스타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이 라지 A는 기억을 발현하는 거, A 스타는 정상을 발현하는 유전자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볼게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A가 있으면 기억이 발현이 돼요. 그런데 A 스타가 있으면 발현이 안 돼요. 이건 남자랑 똑같은데, 문제는 E형 접합일 때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죠. 이 말은 A 스타가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고, 우성 형질은 발현이 안 되는 거, 정상인 게 우성이고 발현이 되는 게 열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동일한 대립 유전자인데 성에 따라서 발현되는 패턴이 달라졌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성 유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정확히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같은 대립 유전자라도 성별에 따라 발현 패턴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자료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이 발현된 여자라고 했으니까 A와 A, 이때 낳은 자녀다라고 하니까 남자는 뭐가 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녀는 무조건 라지 A를 하나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의 두 번째 유전자는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A 스타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생길 텐데, A 스타면 남자는 발현이 되지만 여자는 발현이 안 되죠. 그러면 모두 발현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기억이 발현되지 않는 남자다라고 했으니까 A 스타. 그 다음에 기억이 발현된 여자, 그러면 A. 그러면 자녀의 유전자형은 아빠한테서 무조건 A 스타, 엄마한테서 무조건 A 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자녀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형으로 라지 A 스타를 가진 부모다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이렇게 되고 아빠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가 태어난대. 자, 이때 아이가 기억이 발현될 남자와 기억이 발현될 여자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A 스타, A 스타가 되고, 여기는 여기는 A 스타, 여기는 A 스타, 여기는 스타 A 스타가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남자다라고 했으면 이때 발현되는 경우 수는 4분의 3이죠. 그리고 기억이 발현될 여자는 여기 하나죠.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발현될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발현될 여자의 3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사실은 여기다 성별이니까 2분의 1을 곱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생략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부모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과정이다. 딸은 혈우병 보인자다. 보인자다라고 했으니까 표현형은 정상인데 열성 유전자를 가졌다는 의미. 이 말은 이 혈우병은 반성 유전이다 라는 거. 보인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반성 유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반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었냐면 정록생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예시가 혈우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인 유전자를 라지 R이다 라고 하면 혈우병 유전자는 스몰 R이 되는 거죠. 얘가 정상, 얘가 혈우병. 그리고 유전자 위치는 X염색체. 딸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아빠와 아들은 혈우병이 아니라 아빠와 아들은 혈우병과 관련된 유전자는 하나만 갖겠죠. X염색체 있으니까. 그럼 아들이 라지 R, Y가 되고 아빠도 라지 R, Y가 되겠죠. 그러면 딸이 갖고 있는 라지 R은 무조건 아빠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이 니은이 라지 R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난자는 딸을 만든 난자는 스몰 R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두 유전자 중에 한 자리는 스몰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정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빠는 아들에게 Y형 색채밖에 못 주니까 아들을 만든 정자 기억은 무조건 Y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문자 R은 어디서 온 걸 거냐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엄마의 난자에서 올 거고, 그러면 어머니는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거죠. 자, 보기를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 난자에서 성염색체 중 X염색체만 있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고, 난자는 무조건 X염색체만 주고 정자는 X염색체를 주거나 Y염색체를 준다라는 거. 그냥 니은 볼게요. 정자 기억은 Y를 갖고 있다 확인했고, 그냥 디귿, 어머니는 혈우병 보인자다, E형 접합이다 맞고,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전 형질을 조사했대. 한번 볼게요. 일단 미맹은 우성과 열성 형질이 뚜렷하죠. 두 가지 형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 유전, 항염색체에 있는 것, 맨델 법칙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대표적으로 복대립이다. 자, 복대립 유전의 특성 뭐였냐면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쌍은 하나인데 그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를 볼게요. 키를 보니까 형질이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더라. 이거는 다인자 유전의 특성이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자, 보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미맹의 세 가지 유전 형질,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다인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B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근데 유전자 종류가 다양하다. 복대로 유전의 특성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디귿, 키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 라는 게 특성이었어요. 확인해 주세요. 답은 1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그럼 가부터 볼게요. 일단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다인자는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대. 이 말은 얘는 복대립이고 표현형이 세 가지다. 유전자 수와 표현형 수가 똑같죠. 이 말은 우열 관계가 분명하더라 라는 게 특성. 우리 복대립에서 기억을 해야 될 특성, 유전자는 다양한데 표현형은 하나의 대립 유전자쌍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게 특성이었고, 그 다음에 자손의 표현형 수와 유전자 수가 똑같으며 이거는 우열 관계가 분명한 거고, 자손의 표현형가 유전자 수보다 많으면 이거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성이다 라는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ABO식 혈액형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대요. 자,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독립이고,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얘는 그럼 다인자다. 그 다음에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다인자 유전의 특성, 일단 첫 번째로 표현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수가 두 쌍 이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 유전자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 우열 관계는 모두 분명하다. 여기 표현형 가지수와 유전자 수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니은 볼게요. 나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거. 그럼 대문자가 3개, 얘는 대문자가 3개. 그러면 대문자 수가 동일하니까 표현형이 동일할 거.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나의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와 이런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다. 하나는 모두 E형 접합, 그 다음에 하나는 B에 대해서는 동형 접합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방식으로 먼저 볼게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 얘는 3,0이죠. 그리고 얘는 2,0. 그러면 얘는 5,0이니까 0부터 1, 2, 3, 4, 5 총 6가지. 그래서 맞더라 라는 거.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세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되니까 자손이 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유전자 개수는 총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문자 B가 동형 접합이니까 얘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소문자 B는 무조건 고정인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자리가 전부 소문자거나 아니면 5가지가 모두 대문자거나 아니면 5가지 중에 하나만 대문자가 되거나 아니면 2개가 대문자가 되거나 3개만 대문자가 되거나 4개가 대문자가 되거나 어쨌든 6가지가 나오는 거. 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를 그리면 되는데, 자, 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8가지죠. 2의 3승.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4가지. 왜 그러면 얘는 무조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각각 만드는 생식세포 쓰고 채워주고 이 빈칸에서 각각 대문자 수가 몇 개인지를 세주시면 돼요. 근데 전 이건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다 라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 유전현상이 2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쌍염색체에 존재한다. 다행히 독립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당연한 거. 그리고 상염색체니까 얘는 일반 유전, 멘델 법칙을 만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에는 DEF 3가지가 있다. 아, 복대립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표현형이 4가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어디서 우열관계가 불분명한지 찾을 필요가 있겠죠. 다음 문장 보니까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자, DD인 사람은 무조건 표현형이 D가 될 거고, DF인 사람도 표현형이 DD랑 똑같대. 그러면 얘도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는 F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이형접합에서 우열 파악하는 방식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형이 E인 사람은 표현형이 이렇게 E가 나타날 건데, 이 사람과 E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E는 F에 대해서 우성이죠. 그런데 얘네들 관계 중에서 무조건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D와 E가 우열관계가 서로 같고 F에 대해서는 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형태는 혈액형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 왜 2가지냐면 라지 A가 나오거나 스몰 A가 나오는, 표현형이 라지 A가 될 때는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 얘는 스몰 A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스몰 A 스몰 A. 기억에 대한 이때 표현형이 3가지다라는 거는 중간 유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유전자형이 D인 사람은 표현형도 D2가 될 거고, EF인 사람은 표현형이 2가 되겠죠. 그러면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확인했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D2인 부모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기억과 니은에 대한 표현이 모두 부모와 같다. 그러면 이 부모의 표현형은 일단 라지 A,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D2. 얘도 라지 A면서 D2죠. 이거는 혈액형으로 따지면 혈액형이 AB형이다라는 거.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억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고 니은이 나타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3이죠. 일반 유전이니까 라지 A만 있으면 표현형이 라지 A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라지 A는 4칸 중에 3칸, 그래서 4분의 3. 자, 그 다음에 D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D가 나타날 확률은 이 2칸, 그래서 4분의 2 약분해서 2분의 1, 그래서 곱하면 8분의 3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부교재 편집하다가 잘못해서 4번이 중복이 됐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답은 달라요. 이거 수정판 확인해 주세요. 자, 어쨌든 문제로 돌아와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피부색 다인자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다. 독립이다. 아, 감사하다. 자, 그 다음에 각 대립 유전자 쌍에는 2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대. 라지 A 또는 스몰 A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런데 다인자니까 유전자형은 중요하지 않고 대문자 수가 중요하더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표는 이 동물에서 유전자형이 가부터 다인 개체가 갖는 대문자의 유전자 수다. 자,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각각 가인 개체와 나인 개체가 교배했을 때 태어난 자손의 유전자형은 한 가지 있고 표현형은 다와 같다. 어떤 유전자형을 모르는 2가지 개체가 교배를 했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이 한 가지다라고 하면 이 자손은 무조건 항상 이형 접합이 돼요. 그리고 부모는 각각 동형 접합.
그러면 이 자손의 표현형이 4와 같죠. 근데 새쌍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형 접합이면 대문자 수가 3개가 되는 거.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각각 6개 또는 0개가 되겠죠. 이걸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기를 계속해서 볼게요. 다에서 생성된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최대 8가지다. 이게 디귿이 3이다라는 걸 증명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2의 3승. 그래서 8가지. 이형 접합이니까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기역분의 니은 더하기 디귿이 2래요. 그런데 우리가 디귿이 3인 건 알아.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0과 6 중에 하나야. 그러면 기역이 6이 되고 니은이 0이 되죠. 여기가 6, 여기가 0까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6, 니은은 0, 디귿은 3, 더하면 9 맞고, 그냥 니은, 나와 다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 그러면 얘를 굳이 써보면 나는 대문자 수가 0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세 쌍이 A, B, D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E, 스몰 D, 스몰 D가 되는 거고, 다는 3이다라고 했으니까 이형 접합 라지 A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들어가고, 이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 얘는 표기대로 보면 0,0이고 얘는 3,0이죠. 더하면 3,0이 되니까 0부터 3까지. 그러면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다와 유전자형을 가진 부모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이형 접합이 되는 거고, 이때 자손의 피부색이 가와 같을 확률. 그러면 대문자 수가 6인 경우죠. 그러면 이거 2의 n승분의 nck 쓰면 2의 6승분의 6시 6이 되죠. 그러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2의 6승이 되니까 계산하면 6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8분의 1이 아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답은 1번. 다음 문제는 쭉 넘어가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문 선수는 서로 다른 상형 특체에 존재한테 감사하게 독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선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이 말은 얘는 다인자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억. 지문 선수의 유전은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자, 다인자와 복대립의 차이 확인을 해주시고, 니은 볼게요. 지문 선수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다. 이거는 이형 접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 2,0이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러면 얘는 4,0이니까 최대 5가지. 틀렸고, 그냥 디귿 볼게요. 유전자형이 이런 암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의 지문선 수가 부모보다 많은 확률. 부모는 대문자 수가 2죠. 그러면 지문선 수가 더 많으면 대문자 수가 3이거나 대문자 수가 4일 때죠. 이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식을 쓰면 대문자 수가 3일 때 총 유전자의 개수는 2의 4승, 그 다음에 4시 3이 되는 거고, 대문자 수가 4일 때 2의 4승분의 4시 1이 되죠. 이거는 2의 4분의 4시 3 더하기 4시 1. 이거는 2의 4승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16분의 5가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2번.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유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오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